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늦었다 양극화 시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또 신고가입니다. 한남더일 100억 뚫렸다. 전용면적 243제곱미터는 91평에 해당하는 크기고요. 한남동 고가주택 아파트는 이미 100억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여기는 철벽보 아니죠. 전직 장차관, 대기업 총수들, 유명 연예인 등 살고 있는 거처로 유명합니다. 600세대밖에 없고 100억 돌파한 평수를 보면 작년 4월 77억 5천만 원을 찍었는데 1년도 안 돼서 33억이 상승한 110억에 거래가 되었고 신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가 한남더일 전경입니다. 소위 현금부자로 통하는 유명 연예인, 오너들이 서울 고급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매수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결국 상징성이 있는 초고가의 주택들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과 하위 20%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양극화는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한남동, 이촌동, 서울 재개발 재건축구역,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삼본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보합, 또는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중개사분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체감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양극화된 시장 중심으로 매매 가격을 견인시키는 효과까지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이며 확실한 호재 지역이냐 아니냐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준비를 하신 분들은 걱정 없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참담합니다. 전세의 월세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미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실 텐데 이는 뻔한 결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또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전세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월세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 수요가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져서 전세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또 다른 뉴스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4월 기준으로 월세는 50.4%를 차지하여 전세 거래량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또 강조드리지만 다가오는 8월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쇼크웨이브로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5억 초과 대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는 이미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으로 월세로 이동하거나 임대인과 협상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의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솟구치는 인플레이션,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사상 첫 700만원대 시공비 급등으로 분양가 인상 불가피하고 1년도 안 돼서 100만원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급지 지역일수록 금싸라기 땅이라 앞으로 분양가격은 더 상승할 거라 보고요. 이미 2020년부터 예견되었던 상황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청약 포기자가 속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경쟁률이 급락하고 서울마저 포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대세 하락이고 집값 빠지는 시그널일까요? 아니죠. 9억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금은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나 고소득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즉 분양가가 10억 원이라 가정해보면 8억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무서워서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3기 신도시 분양 가격도
예비 분양가보다 상승하겠죠. 분양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번 2022년 3분기부터 적용될 국토부 자료입니다. 투기 가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행, 서민이나 실수요자, 우대 요건으로 이게 중요하고 주택 기준을 보면 투기가열지구는 주택기준 9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까지, 아파트 가격이 6억까지는 60%, 6억에서 9억 구간은 50% 가능합니다. 이는 조금 향상된 60%로 규제하고 DSR은 비은행권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기준 8억 원 이하, 역시 최대 4억 원까지 공통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5억까지는 70%, 5억에서 8억 구간은 60%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대폭 완화되었네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DTI, DSR 세 가지 전부 규제하고 있는 건 똑같고요. 개선 사항을 보니 규제 지역의 대출 완화이므로 비규제보다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심리가 더 쏠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 내 수요는 또 증가를 할 것이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게 되면 이 구간의 확대로 아파트 키높이 현상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주택금융공사 적격 대출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러나 향후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일단 윤곽은 나왔으니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이벤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7월부터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단 고소득자 제외하고 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면 7월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대출 실행을 같이 하면 좋겠죠. 대출 실행을 해두면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양극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갑자기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지는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인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